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신형 G80 스포츠와 구형 G80 스포츠 오너를 모시고 두 가지의 차량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 M군과 함께하는 카라이프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M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저는 네이버에서 자동차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 M군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구형 G80 스포츠의 오너분이십니다. 끝물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끝물에요. 있는 맞아요. 끝물 신차급 컨디션 갖고 있기 막차를 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형 G80 스포츠 오너분을 모시고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딱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나아요? 저는 솔직히 그 스포츠를 선택한 이유를 따져봤을 때 기본 G80이라는 차량 자체가 약간 뭐 법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나이 지긋하시고 이런 분들이 타시는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강했죠. 좀 그런 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딱 남들이 지나가는 걸 봤을 때 저건 일반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구형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인트를 잘 집었네. 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스포츠 나왔을 때 난리 났었죠. 완전 센세이션이었죠. 네, 완전 난리 났었고,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면부라든가 후면부라든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스포츠구나를 그렇죠. 알 수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G80 스포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신형의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스포츠 신형 전면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은 들지만 좀 구형 대비 좀 과감한 도전은 아니지 않았나. 기존 모델하고 놓고 보면은 확실히 역동적이긴 한데, 맞아요. 그 기존 다른 DV70이라든가 구형보다는 일반 모델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사실입니다. 잠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휠은 어떻게 보시나요? 휠. 일단 저는 제 차에서 제일 불만인 건 휠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G80이 기본이 사실 펜다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휠이 큰 게 들어가면 또 차가 좀 그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인데, 제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다가 좀 얇게 나오면서 휠이 큰 게 들어가도 좀 더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휠 디자인도 어떻게 보세요? 휠 이쁜 편이잖아요, 구형 스포츠. 일단 근데 고성능이라고 하면 사실 그 브레이크랑 디스크의 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뭐 관리 측면에서나 냉각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역시 카라이프를 잘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예요. 전 여기서 봤을 때 측면부는 신형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밸런스. 밸런스. 측면부의 이 라인, 이 날렵한 라인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형이 아무래도 재원이 전폭이 한 30mm 정도 길어졌고, 전폭이 35mm, 네, 전장이 5mm, 전고는 낮아졌어요. 전고는 10mm인가 나왔다. 15mm 정도. 15mm.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로우 앤 와이드 그쵸, 스탠스, 그게 구형 대비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비율 자체로는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 자, 그러면 이게 저희 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뒷모습은 일반 모델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이제 G80 구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차별화가 적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쿼드팁 머플러가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하다못해 3.5의 다이나믹 패키지를 넣었을 때라도 좀 머플러 형상이라도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형 G80 스포츠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구형과도 비교를 해보고 신형 자체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M군님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차별화, 거기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신형 디자인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신형은 차별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 G80 모델은 현대 DH 제네시스부터 이제 G80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까지 소소한 연식 변경이나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있었지만 과감하게 페이스리프트가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모델이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대형 고급 세단에서 고성능 모델이 나왔다는 거, 그런 점들이 되게 주목이 많이 됐던 만큼 이 신형 모델에 걸었던 기대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구형에서는 이런 차별화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얘도
일반 G80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를 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했었죠. 사실 신형 G80 3.5 모델만 해도 제 차보다 출력이 더 높거든요. 제로백도 뭐 이제 같은 상황이면 더 빠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좀 소소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얘는 스포츠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얘는 스포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차체의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지 못해요. 측면에서 봐도 라인도 그렇고 고급 세단을 딱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스포츠라고 알려면 외관에서 많이 포인트를 그렇죠.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었고, 근데 얘는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런스나 스탠스 자체가 되게 날렵하고 낮고 와이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스포티한 면모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관에 많은 차별화를 두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머플러는 좀 아쉬워요.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마치기로 하고 이제 직접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군님이 직접 주행을 할 거고요. M군님이 주행을 하시면서 구형과 주행 질감이라든가 없었던 기능이라든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개선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군과 함께하는 카라이프의 주인장 M군님과 신형 G80 스포츠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략 한 40km 정도를 시내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이게 제 차랑 아마 포피인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초반 담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속에서도. 아무래도 스포츠 모델들이 좀 이제 고성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잘 달리는 만큼 잘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도 담력 같은 것도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구형 G80 스포츠보다 초반 담력이 좀 잘 세팅이 돼 있다. 방금 이제 브레이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신형 G80 스포츠에 추가가 된 부분 하나가 이제 플렉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네, 브레이크 모드를 좀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정차 중에 아마 파킹을 넣고 세팅을 해야 돼요. 아, 맞아. 네. 그게 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세팅이 주행 중에 바뀌어 버리거나 뭐 이제 옆에서나 뭐 장난으로 누가 이렇게 만지거나 했을 때도 좀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갑자기 주행 중에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브레이크 담력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 오. 근데 이거는 네, 시내에서는 조금 그래요. 맞아요. 네, 좀 뒤에 타시는 이게 되게 다르네요. 저희가 지금 속도가 한 30, 20이었는데 오.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앞으로 쏠릴 정도로 그렇게 세게 밟은 거 아니죠? 지금 살짝 그냥 발가락으로만 건들고 있는데, 제가 제 차를 아까 이제 같이 촬영한다고 제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타고 아까 처음에도 나오면서 컴포트 모드에서도 담력이 되게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거는 시내에서 타면은 조금 멀미날 것 같은 정도의 담력이, 이건 되게 사람 취향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도 브레이크 담력을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새로운 시도기도 하고. 새로운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운전자 취향에 차를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만족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만족도가 더 거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사실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이나믹 패키지까지 들어간 차량이라서 20인치의 스포츠 타이어가 껴져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막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소음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막 많이 전달되진 않아요? 네, 지금도 속도 한 85 정도 되는데 딱히 뭐 거슬리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세단보다 조금 더 탄탄하네 이 정도지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노멀에서는 주행 성능이 주행 감성이 좀 그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은 구형에도 있었던 그 스포츠 모드 네.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이드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를 좀 조여주는 거는 동일한데 조수석까지. 그런 것도 쓰고.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생기는 변화들이 일단 핸들이 좀 무거워졌고요. 핸들이 무거워지고 악셀이 좀 민감해졌고. 악셀이 민감해지고 사이드 볼스터가 올라오고 네. 엔진 사운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죠. 좀 더 역동적으로. 확실히. 근데 막 약간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비교했을 때는 막 와 엄청 다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고속 주행할 때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성이 좋아지는 느낌. 자. G80이라는 차량의 그 스포츠라는 고성능 모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좀 G80이라는 차량에 좀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킨 이유이기도 하고. G80의 젊고 매운맛. 그렇죠. 구형 오너가 가게님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구형 오너가 신형을 타고 느끼는 점을 좀 얘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나름대로 어제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저는 일단은 구형 오너 입장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속도가 80인데 지금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에서 나는 그 엔진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서스펜션도 되게 괜찮아요. 댐핑이라던가 이런 거, 브레이크는 엄청 좋고. 신형 G80 스포츠에는 제네시스 최초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주차장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로타리도 돌아가고 골목길도 들어가고 로타리도 돌면서 이제 회전을 계속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까 디자인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전장이나 휠베이스 자체는 이 차나 제 차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게 일단 전장이 한 5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3m 정도 되는 차량들이 주변에서도 이제 큰 차 타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좁은 골목길이나 좀 오래된 백화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차장 내려가는 돌아서 내려가는 나선형 주차장. 네, 그런데도 좀 진입이나 출차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 출차할 때도 많이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이제 와리가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차장에서 회전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3.5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는 싶어요. 일단은 이 정도 3.5도여도 뭐 주차나 출차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느낌? 일단 3.5도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일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조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감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회전 반경이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이거 되게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시속 60km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회전 방향을 줄여주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꺾여서 차선 바꿀 때나 이럴 때 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이걸 굳이 스포츠에만 특권으로 넣어야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진짜 계속 남는. 구형이랑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요. 일단 악셀 반응이 더 민감해졌어요. 그리고 한 10%만 밟아도 엄청 잘 튀어나가고.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GV70 3.5 그 모델을 타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엉덩이로 이렇게 요철이 느껴지거든요. 그죠. 아까랑 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 오롯이 운전의 재미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 좀 브레이크도 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소리도 더 커졌고. 네,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훨씬 더 극대화됐고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는 역시나 그 뭐 GV70, 뭐 G70 다 느껴봤지만 역시나 다르다. 완전 다른 차가 된다. 달라요. 예. 아까 노멀에서는 진짜로 뒷자리에 뭐 가족을 소중한 분을 태우고 가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살짝 혼자 있을 때 타야 될 것 같은? 저는 솔직히 제 차도 스포츠 모드 놓으면 되게 차 잘 나가고 되게 댐퍼도 단단해지고 되게 저는 만족스럽게 탔는데 이 차에서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를 또 넘어가는 걸 체험을 해보니까 또 이게 차가 되게 달라지네요. 되게 움직임이 대형 세단 같지 않은 느낌? 가속력이라거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스포츠 세단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모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아이 뭐 일반 G80이랑 엔진도 똑같고 미션도 똑같으면 뭐 어디서 스포츠를 느끼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신의 한 수네요. 엄청 빠르. 실용 구간에서는 솔직히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어도 스포츠 타이어를 껴놨기 때문에 컴포트 타이어를 끼고 있는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아마 미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핸들링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일반 G80 모델을 안 타봐서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긴 한데 네. 제 차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타이어 순정으로 이제 그 세단이랑 똑같은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걔보다는 타이어는 좀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도로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접지력이. 브레이크는 어때요? 브레이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담력이 세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그 엄지발가락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드별로 브레이크 담력, 출력, 그리고 뭐 스티어링 감도. 스티어링 감도, 그다음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네. 이런 부분들이 모드마다 다 차별화를 둬서 되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되게 새로운 그게 좀 더 좀 경계가 확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거는 일반 전자식 그냥 제어 서스펜션인데 신형 같은 경우는 뭐 프리뷰 들어가고 뭐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HDA도 제 거는 1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얘는 2가 들어가 있고 음. 안전이나 편의성도 뭐 확실히 좋아졌을 거고 그 승차감 같은 경우도 확실히 얘가 노멀 모드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차보다. 개선을 바랬던 거 그냥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거나 아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GDI 엔진 특유의 그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G80 스포츠를 고민 끝에 이걸 살까 말까 하다 끝물에 샀잖아요. 그죠 막차 탔죠. 예, 막타 탔는데 어쨌든 G80 스포츠 구형에서는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맞아요. 선택권이 세 가지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냥 가죽 색깔만 고르게 해줬죠. 인테리어를 그냥 그 시트 이제 엉덩이 부분이랑 등받이 부분에 뭐 파란색 쓸래, 검은색 쓸래, 회색 쓸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시트가 일단 기본 시트가 있고 이거는 또 옵션이 들어가는 시트잖아요. 기본 시트도 퀼팅이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이쁘고 이거 내장재도 제 차는 카본이랑 알루미늄 하나 딱 있었는데 얘는 또 기본형이 다르고 이거 또 옵션을 넣으면 또 선택이 2가지가 가능하고 이게 선택지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Y자 패턴의 시트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기본형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차피 심플한 거 좋아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선택폭 자체가 넓어진 것 자체가 그쵸. 좋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처음에 GV80 런칭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유어 제네시스라고 하나요? 그 조합을 좀 프리하게 할 수 있게 바뀐 거. 그거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옛날에 이제 뭐 이제 보통 수입차들도 그렇고 일반 차들도 있지만 트림을 나눠놓고 등급을 줘서 옵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여버렸잖아요. 그죠. 옵션질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네시스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손수건 어디 갔지? 눈물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 그 G80 정도급 되면은 이제 뒷자리 타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차를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그 무거운 짐을 또 네. 그래서 여기 자꾸 이게 승모근이 네, 올라가는구나. 뭉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타고 다닐 때 그 재미, 펀드라이빙. 남들이 이제 아빠 차냐고 물어보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또 겪기는 싫어서 그 절충안이 스포츠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신형 스포츠도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도 달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그 고급 세단이지만 스포티함을 원하는 좀 젊은 층의 고객들이라거나 그 가끔은 나 혼자 달리고 싶을 때가 있는 아빠들의 그 부족한 그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형 세단이지만 스포티함을 갖고 있는 근데 출력은 진짜 이거는 불만 가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의 세단에서 이 정도 출력과 펀치력이 나와준다? 그리고 주행 감성의 변화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굳이 그러니까 보통 서스펜션 뭐 튜닝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댐핑을 모드에 따라서 뭐 연동해서 바꿔주니까.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더 추가할 건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저속에서의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고속주행까지 봤는데, 이제는 컴포트 모드로의 좀 고속주행 컴포트로 가세요. 사이드 부스터 꺼졌고, 노면이 예. 방금 저까지만 해도 막 올라오던 게, 되게 괜찮아요. 이게 엔진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 되게 지금 속도가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악셀도 아까 계속 스포츠로 한 20km 정도를 탔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가속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확 느끼는 게 스포츠 플러스에서 컴포트로 바로 오니까 그 차이가 되게 심하게 느껴지면서, 이 정도에서는 우리 딸내미도 뒤에 타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지금 제가 주변에 G80 오너분들이 계셔서, 신형 G80 오너분들이 계셔서 그 차도 많이 타봤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너무 또 스포츠성만 가미하면은 일상에서 주행하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패키지라서 가지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N을 생각하면 안 돼요. 럭셔리 브랜드를 추구하는 제네시스에서 나온 스포츠 세단이라는 거. 그리고 HUD 같은 경우도 제 차보다 되게 선명해. 데이터가 많은데요. 데이터가 많다고. 제 차 같은 경우는 속도랑 이제 옆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랑 목적지 방향 뭐 이런 정도 알려주는데, 얘는 지금 거기 뭐가 나오고 있죠? 지금 김포 톨게이트가 2.5km 남았다고, 다음 경로가 또 나오고, 제한 속도랑 차선 지금 상황이랑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니까 굳이 계기판 안 봐도 되겠는데. 근데 진짜 희한하다.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형 G80 스포츠를 타본 소감, 전반적인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패키지라서 가지는 장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G80이라는 고급 세단을 느끼면서도 좀 시각적인 차별화랑 이런 스포츠 플러스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고급 세단이지만 달릴 때에는 또 충분히 탄탄하게 성능이나 이런 기본기를 더해준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그런 의외로 노면 소음 같은 거는 되게 감탄했어요. 풍절음도 좀 괜찮았고. 네, 소리에 대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신형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향의 타겟층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폭을 한 차에 다 담아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컴포트 모드부터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면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다 다른 차야. 다 다른 차가 되고, 이거는 GV70 때도 느꼈던 건데, 그런 모드별로 그런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면서 각 모드마다 느끼는 바를 확실하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확실히 전달해주는 그런 통합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이 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이 차에 궁금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크리 TV